오늘은 문화 이수다 시간을 문화 IT 수다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망 중립성 전쟁이 한창입니다. 망 중립성이 뭐길래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이 논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시간에서는 이번에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소식을 통해서 국내의 그 IT 산업에 이 망 중립성 논쟁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동아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 망 중립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좀 IT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망 중립성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망 중립성 개념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망 중립성을 원론 그대로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통신망 제공 사업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 제공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콘텐츠를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엔드 유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죠. 예. 일반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이게 예.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면서 여기서 페이스북도 사용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그렇죠. 보고 뭐 네이버 다음 포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잖아요. 예. 그걸 사용하면서 돈을 내지는 않죠.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모두한테 공통되게 범용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게 망 중립성의 원칙이고요. 예. 뭐 통신비만 내면 예. 모든 콘텐츠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망 중립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존중돼야 되는 건 기업한테도 존중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기업한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결과적으로 그게 존중이 되는 것이죠. 사실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인 거죠. 망 예. 중립성이 그 추구하는 바는 소비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체 두 군데도 모두가 인정을 윈윈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드리면 그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그리고 무선 이동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사는 ISP라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ICP라 그래서 그렇죠. 인터넷 콘텐츠 콘텐츠 프로바이더인데요. 프로바이더죠. 이 두 기업이 인터넷이 유지가 되어야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렇죠. 그대로 ISP가 인터넷망을 잘 깔아놔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을 하려면 서비스가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ICP가 가입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콘텐츠도 질이 올라오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그 비용을 바탕으로 ISP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망을 다시 고도화하고, 모두가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뭐 소비자들이 그냥 민감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야, 이제 페이스북 하면서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좀 있기도 했고요. 지금 예. 현재 유럽의 뭐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망중립성이 거의 없는데 추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지금 당장 망중립성이 폐기가 되면서 정말 사용자가 늘어날 거냐, 그러니까 예. 사용료를 더 내야 하냐라는 이슈로 발전하는 건 예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 분명히 그 저희 경제 전문가라든가 IT 전문가들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FCC에서 망중립성 폐기를 보면서 당연히 ISP와 ICP 간에 뭔가 계약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SP가 ICP한테 돈을 더 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겠죠. 거죠. 예. 네. 그러면 ICP는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소비자한테 결국은 받겠죠. 소비자 사용자한테 부담이 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어느 방향에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게 지금 바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망을 쓸 때 소비자들은, 아, 나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만 쓰는데 그럼 인터넷에서 난 페이스북, 유튜브만 쓰는데 그것만 쓰게 하고 돈 좀 싸게 해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망을 얼마나 점유하는지 이런 것도 수치화돼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요금을 매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포르투갈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포르투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같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를 하나의 다발로 묶고요. 예. 그리고 유튜브나 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도라 TV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 다발로 묶어서 그 특정 다발의 데이터가
오히려 많이 나올 경우 사용자한테 요금을 더 내라라는 예.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이제 특정 국가의 이슈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망을 까는 통신사, 맞습니다. 뭐 SK, 뭐 또 KT, 뭐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돈을 더 받고 싶잖아요. 이게 실제로 망중립성 이슈가 나오게 된 뭐 연원을 파고 들어가면 예. 이건 과거에 철도와 도로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여서 지금은 일단 가장 최근의 이슈를 좀 봐드릴게요. 그 LTE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2011년도 정도였습니다. 예. 2011년도에 실제로 망중립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렇죠. 당시 KT, SK텔레콤, LG U+, 통신 3사들이 모두가 모여서 OIA라는 오픈 인터넷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 포럼도 많이 열렸고요. 예. 그때 당시에 KT는 AT가 되면서 무제한 데이터 시대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는 폭증을 한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데이터 익스플로전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예. 데이터 폭발 현상이 나온다. 뭐 동영상 엄청나게 트래픽이 그렇죠.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인터넷망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우리만으로 하긴 힘드니까 그렇죠. ICP, 네이버나 다음이 돈 좀 내라.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결론은 이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지켜왔죠. 해왔고요. 예. 지켜왔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는 다시 흐지부지 됐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폐지를 하게 된다면 바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영향이? 내부에서 예. 영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한 번에 딱 알 수 있는데 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트래픽 부담을 왜 우리가 모두 부담하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의 망을 늘려야 되고 왜 우리가 맞습니다. 기술을 개발을 자꾸 해가지고 더 빠르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돈이 그리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이쪽 콘텐츠 제공하는 데에서는 그 공공재아니냐? 철도 깔아놨다고 해가지고 그 철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 받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 이 글로벌 기업은 망 통신료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인 거죠. 그렇죠. 글로벌 사업자 같은 경우 사실 이 망중립성은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망 사용료를 내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망중립성 이슈를 계속 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통신업체들이 방금 계속 얘기를 나눴듯이 망을 까는 데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통신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구조였던 거였는데 예.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였던 거죠. 예. 자, 그러면 뭐 글로벌 기업들 망 사용료를 낸다는 건가요? 앞으로? 아직까지는 낸다라는 얘기를 한 글로벌 기업은 없고요. 근데 예.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망 사용료가 아니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세금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바로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페이스북 코리아가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금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걸 그렇죠. 낸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페이스북은 전체 매출의 57%가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고 거기에 돈을 내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망 사용료와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네이버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 가지고 결과적으로 망을 사용하는 돈을 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 구글들은 세금 안 내지 않느냐, 혹은 세금 적게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네. 돌아서겠다. 그런데 그러면 또 소비자들한테 또 그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세금으로 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몇 가지 장벽이 있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있잖아요. 국내 일부 통신사에서 제로 레이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네. 특정 콘텐츠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 요금을 대신 내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이게 망 중립성 이슈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애매한 주제이긴 합니다. 일단 예. 제로 레이팅을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ICP,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 ISP하고 제휴를 맺고 예. 자사 콘텐츠를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 예. 데이터 요금을 콘텐츠 사업자가 대신 내준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SK텔레콤은 11번가나 T맵 그리고 예. 포켓몬고를 사용자들이 이용할 때 데이터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니뮤직이나 올레TV 모바일 같은 어떤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이용을 할 때 데이터를
돈을 내지 말라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제로 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면 또 우회적으로 일종의 망 사용료를 갖다가 대신 누군가 내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따져볼 수는 없고요. 네, 네. 지금 망 중립성 폐기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폐기는 짧게 국내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바로 오후 이 방송 나가기 한 3, 40분 전에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 과기부에서는 일단 남의 나라 이야기다라고 예.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망중립성을 일단 법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올라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장 어떤 큰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 5G가 본격화되는 바로 그 시대에 예. 다시 한번 이제 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명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